우리는 한 번씩 이렇게 그 불안할 때가 많이 있죠. 이렇게 뉴스에 보면 묻지마 살인 같은 게 많고, 뭐랄까 이제 인성이 파괴된 사회랄까,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하고 좀 힘든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막상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묻지마 살인은 지금이 더 심했던 게 아니고 과거가 사실은 더 심했어요. 지금은 드러날 뿐이지. 잘 드러나서 뭐가 일 생기면 언론에 금방금방 공개돼서 정보 공개가 금방금방 이루어지니까 어디서 누가 묻지마 살인했다더라, 뭐 아들이 뭐 할머니를 어떻게 했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뉴스에 나와서 그렇지,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어도 사건으로 이렇게 뉴스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은 그래도 맞고 사는 여성이 별로 아직도 많이 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30년 전, 50년 전에 비하면 20년 전보다는 뭐 30년 전보다 50년 전이 훨씬 더 폭력적인 가정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그때는 자주 종종 벌어지는 일들이었죠. 뭐 술 먹고 와가지고 집에서 행패 부린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뭐 부러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됐어요. 또 사회에서도 조직폭력배가 난무했던 데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역시 조직폭력배가 난무했고, 독재가 난무하고, 독재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 공산당으로 몰려서, 간첩으로 몰려서 죽은 사람도 무수히 많고, 또 농성하다 죽은 사람도 무수히 많고, 피해 입은 사람도, 농성하다가 서울대 보내놨더니 그때 뭐 다쳐가지고 평생 불구가 된 경우도 많고, 지금에 비하면 과거가 훨씬 더 불안한 세대인데요. 지금은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불안 심리가 있어요. 게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된 것도 역시 한몫하는데요. 사실은 옛날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됐었어요. 여러분들 다 시집 와가지고 어땠어요? 새빵부터 시작하고 막 그랬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때 과연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젊었을 때도 힘들고 나이 들었어도 힘들고, 젊었을 때는 나이 들면 좀 편해질려나 했더니 나이 들어서도 역시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내전 중인 나라가 많은데요.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밑에 있는 나라예요. 아덴만 있고 이렇게 보면 인도양 옆에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밑에니까. 이 예멘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전 중인데요. 내전 이유가 정말 그렇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종교가 과연 어떤 역할을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야 싶은데요. 예멘인들은 이슬람이잖아요. 사우디도 이슬람, 이라크, 이란도 다 이슬람인데, 이슬람에는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있어요. 예멘에는 기본 정부는 수니파 정부가 들어있었는데, 후티라는 이제 반군이 형성했는데, 후티 반군이 바로 시아파예요. 후티 반군이 자기들도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반군을 일으켜서 이렇게 그 내전을 시작했는데요. 그게 이제 시아파의 대표 주자는 이란이고, 또 예멘 바로 위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를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정부를 지원해주고, 이란이 후티 반군을 지원해주고 해가지고 둘 다 무기들이 짱짱해요. 기관총, 뭐 탱크, 뭐 장갑차 이런 것들이 대단하고. 그런데 한 2018년부터 한 2020년 사이에 세계에서 무기 수입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였거든요. 우리나라도 무기 수입을 많이 하긴 하는데 한 5위, 6위, 한 7, 8위 정도 돼요.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무기 수입을 제일 많이 했는데, 그 많은 무기들 중에 일부가 이제 그 예멘 정부군에 막 들어가고 그러죠. 그런데 가만 보면
종교라는 것은 서로 행복하려고, 서로 좋아지려고, 어떤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종교가 서로 파가 갈려가지고 그 파가 이렇게 가만 보면 이 갈려진 이유도 좀 그래요. 무함마드 마호멧이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죽었거든요. 근데 후계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칼리프라고 해서 그냥 그 피랑 관계없이 누구의 아들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무함마드는 성스러운 자니 성스러운 자의 아들이 그거를 성스러운 자의 피를 이은 사람이 종교 후계자를 하는 게 맞지 않냐 해서 이제 알리라는 사람이 그 바로 아들도 아니에요. 그 사촌 뭐 이렇게 좀 약간 건너뛰는 뭐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 이제 알리라는 사람이 추앙되고 이렇게 하다가 그 파가 이제 칼리프를 누구로 대표 종교 지도자를 누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파가 갈리게 된 거예요.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 수니파는 그런 거랑 관계없이 피랑 관계없이 현명한 지도자가 해야 된다라는 거고, 시아파는 그래도 무함마드의 피가 성스러우니 그 피가 후계자를 해야 된다라고, 그 과정에서 수니파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됐고, 후세인이라는, 우리 사담 후세인 많이 기억하잖아요. 후세인이라는 무함마드의 한 3대 4대 이렇게 내려오는 그 사람이 박해를 받다가 순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순교 이후에 지하드 같은 뭐랄까 저항 정신이 크게 생기게 됐고, 그런 나중에 이제 시아파가 이렇게 이란 전체로 커지게 되고 그랬는데요. 그 파가 서로 같은 이슬람인이잖아. 그러면 서로 잘 지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참 그래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불교는 소승불교, 대승불교 나눠지긴 했어요. 우리 불교도 서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고 한국불교가 있고 중국불교가 있고 동남아시아 불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불교는 그 파가 서로 다르다고 전쟁을 한 건 아니에요. 논쟁은 있지. 갈등은 있고. 논쟁과 갈등은 있어도 그것은 서로 자기네 교파가 더 자기네 주장이 더 우수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논쟁을 했고, 뭐 약간의 갈등은 있어도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슬람은 그러고 있는 거 보면, 가만 보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 철학, 이것이 욕망과 결합되면 어떤 무지막지한 일도 벌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상이나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이 사람을 지배하기도 하는데요. 공산주의가 그렇잖아요. 사회주의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는 뭐랄까 이상사회 건설을 목표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서 내 한 몸을 아끼지 않고 나는 공산사회를 만들 거야, 사회주의를 만들 거야 해서 뛰어들었는데, 그것도 역시 마오를 보면, 스탈린을 보면, 이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독재로 흘러서 자기 조직의 이런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당의 조직을 사유화시키고 권력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참 양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철학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고 이념을 만든 거, 이건 굉장히 이렇게 좋잖아요. 우리 가족주의라는 것도 우리 가족은 서로 지켜야 돼. 서로 힘이 돼야 돼. 우리 황룡사 가족들은 서로 싸움 없이 갈등 없이 수행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 나가야 돼. 이런 관념을 만들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서로 하나가 돼서 영천자에서 열심히 수행해 갈 수 있잖아요. 제가 만들어야 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 불자들은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이기심이고 시기 질투심이고 뭐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자존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부자고 가난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남자고 여자고 나이가 많고 적고 관계없이 대동단결해서 발버리심을 해야지. 여기에서는 발버리심이 제일 중요하지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발버리심을 해서 어쨌든 도를 이뤄야지. 그리고 극락세계 반드시 왕생할 거야. 나는 이런 마음으로 대동단결을 시켜줘야 되는 게 사실은 제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하면 아이고 우리 나이 가지고 그러지 맙시다. 아이고 우리 돈 가지고 그렇게 갈등하지 말고 우리 뭐 이거 이 단체 저 단체 서로 내세우지 말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자고요. 자꾸 이렇게 제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번뇌 망상들이 욕심들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분별심이 끊이지 않아서 누가 잘났다 누가 못하다 스님이 잘한다 못한다 너는 왜 그러니 뭐하니 이걸로 계속 시비 분별하고 갈등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 그쪽으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기만 해도 바쁜데 우리 행복하게 나아가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없다고. 행복해지는 나머지 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만 살아가는 것도 부족한데 뭐 찌지고 먹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종교라는 것도 시아파 순위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시아파에 속하고 순위파에 속한 지도자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해야 돼. 괜히 국민들만 총알바지가 된다니까요. 자살폭탄은 지들이 하지. 왜 아래 것들을 시키냐고. 평범한 사람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자살폭탄을 왜 죽게 만들고 그런 걸 왜 시키냐고. 자기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스탈린이나 마오 이런 사람들도 사회주의를 잃었으면 그러면 대동단 우리 모두 국민들이 행복해 원리론적으로 가야 되는데 욕심이 지배하면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도 대주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대주가 가정에서 최고였잖아요. 가정에서 최고를 대주로 만드는 것은 리더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한 거지. 대주가 권력이 돼서 돈 벌어오니까 니들은 내 수족이 되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도 관념이잖아요. 내가 대주야. 내 집안에서 기둥이고 내가 돈 벌어오니까 부인이든 아들, 딸들이든 나를 존경하고 나한테 복종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다행히 그래도 대한민국은 그런 사상들이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해줬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번에 BTS가 유엔에 가서 공연도 하고 연설도 했어요. 예전에도 연설했는데 그때는 영어로 하고 이번에는 한글로 우리말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 유엔 그 전체 유엔 건물 외부 내부 거기 다 이제 해서 그 공간을 써서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공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 유엔이 생기고 나서 그런 일이 처음 있었다라고 그래요. 유엔에서 그 뮤지션들이 많이 연설도 하고 소년들이 연설도 하고 했대. 그렇지만 유엔 건물 전체를 다 이렇게 공개를 해서 이렇게 한 적은 처음이라고 그러죠. 이번에 이제 BTS가 유엔에 간 거는 유엔에서 초청해서 간 거야. 이렇게 일부 사람들은 이제 청와대가 데리고 간 거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해서 BTS 유엔도 목적이 있죠. 유엔도 자기 홍보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가장 유엔에서 원하는 그 예술가가 BTS였다라는 거죠. BTS를 초청하고 또 문 대통령이 이제 모든 유엔 국가 170여 개 그 정상들이 참여하고 그랬는데 모든 정상들을 대표해서 기조 연설을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 나라 대통령도 나오고 저 나라 대통령도 나오고 그 중에 한 분이 가서 문 대통령이 이렇게 가서 연설한 게 아니라 기조 연설을 한 거. 대표해서 유엔의 모든 나라를 대표해서 처음 기조 연설을 한 거였거든요. 저는 문 대통령이 잘해서 그랬다는 것보다도 대한민국의 국격이 그만큼 올라온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할이 유엔에서는 상징적이라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식민지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이뤄가지고 지금 선진국으로 등극을 하고 또 나라의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을 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해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에 이만큼까지 나타나서 기조연설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한 건 우리 유엔 생기고 처음이라고. 어찌 보면 우리 5천년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이 세계에 가장 맹위를 떨치는 그런 때 아니겠어요?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 그 대단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뭐 페르시아나 로마에 비하면 동북아의 한 나라로서 세계적인 거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요. 지금은 뭐 미국하고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런 나라도 우리보다 더 강성한 나라가 있긴 하지만 작지만 강한 나라. 물론 아직도 미국의 문화 식민지, 중국의 경제 이런 곳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약소국이긴 약소국? 좀 약간 속국 비슷한 약간 좀 그런 우리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보통 약자가 되면 루저가 되기가 쉬워요. 맨날 찡찡밥 맞고 맨날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게 남녀가 그래요. 남녀가 보면 지금은 좀 그래도 옛날에는 남자가 강했고 여자는 시키는 데만 하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보살님들 보면 다 기가 빠져 있어. 이렇게 기가 세지가 않고 다 짓눌려 있어가지고 자신 없고 뭐 못할 것 같고 안 할 뭐 이렇게 마음이 많이 눌려 있으니까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확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보통 차별받은 사람들이 불쌍한 거잖아요. 그래서 차별받은 사람한테 잘해주잖아요. 불쌍해서 손해본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마음이 루저가 돼버려가지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잘해주면 받을 때는 좋아하지만 뒤에서 되게 씹는다니까요. 엄청 씹어요. 이게 강하고 단단한 사람은 잘해주나 안 해주나 늘 비슷할 때가 많아요. 근데 착한 사람, 우리 착한 걸 왜곡시키면 안 되는데 좀 차별을 많이 당해서 이렇게 약해 보이는 이런 사람은 참 주의해야 돼요. 약해 보이니까 착하잖아. 착하면 얼마나 안쓰러워. 잘해주잖아요. 배려해주고. 그러나 뒤에서 뒤통수는 다 때린다. 이제 뒤통수. 그게 이제 차별받는 사람들의 뭐랄까요? 이렇게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참 나빠요. 그러나 그 현상들을 또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죠. 약하고 이렇게 차별받고 해서 그렇게 내가 기껏 도와줬더니 뒤에서 나를 그래? 라고 그래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은 마음이 아파서 그러시니까 내가 좀 뒤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되는구나. 그분들이 치유돼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불만 있으면 뒤에서 할 게 아니라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대한민국은 많은 차별을 당했어요. 뭐 이렇게 미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중국 이런 사이에 끼면서 엄청 차별이 심했고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낀 뭐라고 해야 되나? 낀 나라였는데요. 그래도 그 사이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 끝에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BTS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한 일간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청와대에서 BTS에게 여비도 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그 신문 기사가 난 거예요. 청와대에서 BTS에게 여비를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가요? 중요한가요? 이렇게 내가 우리 절에 신도 중에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야 내가 유럽 가는데 너도 유럽 가니? 그럼 내가 여비 좀 대줘서 같이
좋지 않겠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그런 뮤지션들은 스님 됐어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거는 여비를 주고 안 주고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도 안 중요해. 물론 이제 이렇게 국가에서 여비를 주면 당당할 수 있는데 받는 뮤지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세계적 그건데 여비 뭐 중요하겠어. 나라에서 뭐 하고 국가에서 뭐 하고 세계 유엔에서 뭐 하는데 기부도 못할 망정 여비까지 받아가면서 내가 가야겠냐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비가 하나도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또 막상 기사로 나가면 청와대에서 여비를 주지 않았다. 아니면 문체부에서 여비를 주지 않았다. 이러면 그 기사를 읽으면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했잖아. 여기 뭐 주는 게 뭐 중요해. 그런데 기사로 딱 나가면 세상 이런 정부가 있나. 막 부려먹고 이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면서 여비도 주지 않다니. 공연비는 못 채울지언정 여비도 주지 않다니. 이게 어떤 부분을 타겟을 해서 딱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눈이 확 돌아가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가만 보면 여비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여비를 부각해서 내세우면 그 말을 들으면 엄청 차별이 뭐야 도대체 이건 뭐 이렇게 하면서 된다고요. 그래서 BTS에서 공식적 입장을 냈어요. 우리는 청와대에서 여비를 받았다. 또 반대로 또 청와대에서 하는 말이 아니 BTS에서는 나 여비 우리는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받으면 받았다라고 또 뭐라고 할 거 같고 그러니까 그 BTS가 이런 거 받아가면서 이렇게까지 하냐 뭐 이렇게 할까봐 우리는 처음부터 거절했다. 근데 청와대에서 다른 거 못해도 그래도 차비라도 이제 하라고 해서 그 정산 다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게 이게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서 기사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뭐지? 이거는 그냥 내고 보는 건가? 기사를? 팩트 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여비를 줬을 수도 있고 안 줬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줬으면 안 준 걸 확인하고 기사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줬다는데 안 줬다고 기사를 내면 이 오보인가요? 이게 이제 오보가 의도적 오보가 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오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언론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오보되는 또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는 그런 기사들을 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언론중재법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언론중재법이 있으면 안 돼요. 언론은 제재가 없이 그냥 이렇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그대로 두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언론중재법이 만들어진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모순인 거야. 아니 이게 독재 시대에는 언론중재법이 당연히 만들죠. 긴급조치를 해가지고 70년대 긴급조치 이렇게 해서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그 언론 재가를 불리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 독재 시대에는 당연히 언론 재가를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시대가 지금 독재 시대가 아니잖아. 근데 언론중재법이 나왔다라는 것은 참 언론도 문제가 많다. 제대로 된 좋은 이제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양질의 기사,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휴먼적으로 굉장히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승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기사들은 별로 없고 사람의 마음을 혼동시켜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 누굴 찍기도 참 힘들어요. 미담 기사는 잘 없고 전부 다 나쁜 미담에 대한 이야기는 잘 없고 뭐 전부 다 나쁜 얘기들만 나오니까 저 나쁜 얘기들을 다 믿어야 돼. 아니야? 뭐가 맞는 거고 뭐가 틀린 거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시아파, 수니파들은 모두 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슬람을 믿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편이 갈려서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 시아파의 무둔머리들, 수니파의 이 사람들은 자기들 권력을 막 누리고 부자잖아. 죽어나가는 건 국민들이 죽어나가요.
예멘의 인구가 3천만 명인데요. 1천만 명 이상이 지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어요. 정부가 그렇게 계속 내전 중이고 싸우니까요. 경제가 완전히 바닥이고요. 경제가 바닥이면 농사도 못 짓고 거기 석유도 많이 나거든요. 그 석유도 많이 나서 수출 많이 하면 뭐예요? 국민들 손에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데 3천만 명 중에 3분의 1 이상이 지금 굶주림에 시달리고 누구는 굶어 죽기도 하고 있다고요. 중동이면 얼마나 다 석유 부자야. 그런데 몇몇 사람들만 그걸 누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권력으로 물욕으로 이렇게 흘러갈 게 아니라 지금의 언론들이나 이런 것들도 정치적이라는 게 권력을 자기가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상한 방법을 쓰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에 휘둘릴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평화적으로, 휴먼적으로, 인간적으로 서로 환복과 화합과 자비심을 기르는 게 제일 좋죠. 또 절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화내고 짜증내고 시기 질투하고 분파를 나눠서 뭐 하는 건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절에서는 우리 성스러운 공간이다. 절에서는 자비심을 기르고 평화심을 기르고 인간적인 휴머니즘을 기르고 실천을 하는 곳이다. 여기서는 화낼 일도 아니고 그냥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좀 무시받으면 좀 어디죠. 업장이 두터운 사람이 절에 와가지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만한 사람도 있고. 그럴 때는 얼마나 이렇게 사람이 오만하고 무시하면 이렇게 사람을 저렇게 이렇게 무시하고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안쓰럽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욕설을 하거나 같지 않게 허영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도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말고 저분이 저렇게 해서라도 부처님 전에 오면 뭔가 바뀌지 않겠냐고. 오만한 사람들,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폭력적이고 거짓말, 나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절에 많이 와야 돼요. 착한 사람도 많이 와야 되지만 나쁜 사람들이 절에 많이 와가지고 시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으로 교화되고 좀 변해지고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맨날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곳을 정화시키고 유지하는 평화군이에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 오는 이렇게 뭐랄까 업장이 두터 이런 사람들은 여기 와가지고 정화가 돼가는 거죠. 시커멓고 더러운 상태에서 황룡사에 왔어. 황룡사에 하얀 분들 여기 앉아 있어. 이 더럽고 시커멓고 한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목욕탕처럼 때를 잔뜩 벗기고 가.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정화를 시켜야지. 힘들어도. 저와 함께 같이 정화를 시켜야지. 울산 전체 도시가 시커멀 수도 있어. 그러나 여기 황룡사는 하얀 곳이 돼서 전체 울산의 시커먼 이런 기운들을 여기서 다 정화를 시켜야지. 여기가 성스러운 곳이고 정화를 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쩌다 오는 사람들이야 잘 모르겠지만 우리끼리는 여러분들은 정화를 시키는 자다. 여기를 백색으로 만들고 울산을 백색으로 만들고 청정하게 만드는 내 자신이 내도 스님 더럽고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 혼자는 욕심 많고 어리석고 그러지만 같이 부처님을 가운데로 모시고 우리가 삼합으로 뭉치면 삼합과 방합으로 뭉치면 합으로 해서 뭉칠 수 있어요. 합이라는 것은 모두 다 청정한 세 명이 뭉치는 게 아니라 처음과 끝, 제일 못난 놈, 제일 잘난 놈, 그냥 그저 그런 놈들이 모이면 같이 함께 뭐가 결성이 돼서 그러면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잘난 놈 혼자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제일 잘난 놈과 중간 놈하고 제일 못난 놈 모여서 합심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무한한 힘들이 생겨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못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잘났고 부처님이 잘나셨으니까 같이 하면 그럼 우리가 합이 잘 이루어져서 무지막지한 일, 평화의 일, 자비의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